안녕하세요. 헬카페 권여섭입니다. 안녕하세요. 헬카페 임성원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딥블루레이크 이철원입니다. 저는 노키 대표 노찬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숲 센터커피 매니저 전혜린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건커피 로스터스 김삼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피어커피 로스터스 황진욱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벙커컴퍼니 대표 바리스타 박승규입니다. 네, 엘카페 커피 로스터스 양진호입니다. 네, 뉴웨이브 커피 로스터스에서 로스팅을 담당하고 있는 유승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시티스트리치의 서정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톨도스토리 김건표라고 합니다. 네, 저는 동경커피와 교토커피라는 책을 쓴 심재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커피리블의 영등포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주환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커피 몽타주를 운영하고 있는 신재용이라고 합니다. 네, 저 커피 몽타주에서 로스팅하고 있는 이현석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다스테크의 방정호라고 합니다. 하루 했는데 허리가 아팠어요. 엄청 바빠서.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게스트 바리스타는 약간 원래 바리스타 대회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의 연장선상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그 대회가 저한테는 일반인들은 사실 대회를 보기만 하지 먹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게스트 바리스타는 그거를 실제로 고객들이 먹어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행사였던 것 같아요. 게스트 바리스타를 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손님들과 소통을 좀 더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고, 그리고 이제 저희를 알리게끔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약간 좀 리프레시하는 느낌이 좀 많이 컸었고, 좀 새로운 거를 이제 좀 시도할 수 있는 약간 원동력을 얻은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많았어요. 저희 직원들이 저 말고 다른 사장님하고 외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1인 매장이라서 게스트 바리스타를 준비하는 과정이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좀 정신이 없긴 했는데, 그래도 거의 이제 처음 보는 손님도 되게 많이 오셨고 단골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좋아해 주시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좀 의미 있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바리스타를 시작했을 시점부터 사실 김상홍 대표님, 김상홍 바리스타님은 뭐 유명하신 분이셨고, 사실 제가 동경해오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함께 제가 카페를 찾아가서 뵌 적은 있지만 함께 일을 해본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큰 일이었고,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좀 놀라웠던 거는 대표님이 그 커피를 생각하시는 마음하고 고객을 생각하는 그 서비스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었다는 거가 되게 저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되게 좀 큰 영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좀 생각해 보면은 저희한테는 약간 그 좋은 추억인 것 같아요. 그 오래 지나진 않았지만 그때 일을 직원들끼리도 그렇고 이제 같이 일하는 그 동료들, 사장님하고도 그렇고 같이 많이 지나고 나서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때 이랬다, 그때 좋았지, 그때 바빴지,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만큼 저희한테 되게 인상 깊은 기억이었는지 그 시간이 지난 지금도 가끔 얘기하면서 그때 떠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익숙한 콩이 있거든요. 매장 사용하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전문 또 바리스타, 실력 좋은 바리스타가 들어와서 그 해석을 좀 다르게 한 커피였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회를 나가시고 약간 이런 이벤트를 잘하는 어떤 김상훈 대표님의 어떤 많은 노하우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로키의 부족한 점이랑 로키의 강점을 좀 재확인하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야 될지 좀 알 수 있게 된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게스트 바리스타 행사는 저에게 있어서는 축제 같았어요. 그러니까 고객들도 있고 손님들도 있지만 이제 저희 바리스타 분들 그리고 김상훈 대표님이 한 팀을 이뤄서 생도도 고르고 로스팅도 하고 프로파일도 잡고 추출도 하고 이런 준비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즐거웠어요. 재미있었고,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어떤 스토리를 입힌 거를 고객분들이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같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한 7개월 넘게 지났는데 굉장히 진한 여운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반복적인 일들을 하잖아요, 바 안에서는.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를 주기가 굉장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바리스타들이 매번 메뉴를 이제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매번 행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김상웅 바리스타님과 이제 게스트 바리스타를 하면서 어떤 좀 처져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업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리스펙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또한 여러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런 행사를 같이 해서 좀 더 접점이 가까워져서 커피에 대해서 공감 능력을 더 많이 끌어낼 수 있었다는 부분이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었고요. 톨더 스토리 저는 게스트바에서 했던 3일이 약간 그 축제? 지금 약간 꿈 같은 느낌이에요. 올 한 해 또는 뿐만 아니라 이제 커피를 하면서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굉장히 기억에 남을 만한 그리고 되게 안정감 있었던 그리고 약간 이렇게 안주하고 있었던 그 생활에서 텐션, 긴장감을 확실히 딱 주었던 그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행사였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이런 질문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요즘에 좋아해서 항상 밀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오래된 미래라고 개발 행사 했었던 게 저희한테는 이제 저희의 이제 과거하고 현재를 어떤 점검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기회였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되게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상웅 대표님의 게스트 바리스타는 한국 커피에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다양한 스페셜티 커피와 협업을 했고요. 그리고 창작 메뉴,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 깊은 건 협업을 했던 매장의 바리스타들이 비포와 애프터의 성장이 되게 변화의 폭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상웅 대표님이 처음에 이제 게스트 바리스타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준비하실 때 뭐 좀 이렇게 같이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초창기 1, 2회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기술적으로 도움이 좀 필요하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참여를 했다고 뒤에서 좀 참여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이게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모습 이런 게 되게 감회가 좀 있고요. 감동적이었던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상웅 대표님이 이렇게 게스트 바리스타라는 무대를 준비할 때 저희는 뒤에서 약간 무대를 이렇게 세팅하고 도와드리는 거에 계속 참여를 했던 입장에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것에 되게 저 또한 굉장히 기쁩니다. 네. 그 스페셜티 커피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그 전문화됐다라고 해야 되나? 시간을 잡아놓고 원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거였다고 생각해요. 일단 김상웅 바리스타님이 늘 말씀하신 그 모토대로 이제 사람을 모으게 하고 커피를 새로 알리게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직접 손님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커피를 처음 접하신 분들도 많고 동료 또 혹은 배우자, 연인이 함께 데리고 와서 맛있는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수 있었죠. 약간 지금 팬데믹 시대에 그 뭐 카페쇼라든지 약간 그런 뭐 박람회들이 약간 좀 유명무실해진 그런 상황에서 좀 이렇게 여러 사람을 약간 모아줄 수 있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해주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시장이 좀 침체가 돼 있고 행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행사여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들고요. 지속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새로운 커피에 대한 소개나 이런 게 이루어져서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스페셜티 커피라는 게 대중적으로 받아들이기 조금 살짝은 어려운 게 있는데 김상웅 바리스타님께서 이제 매번 업체들 하실 때마다 좀 색다른 시그니처 메뉴, 약간 좀 다양한 접근법으로 되게 쉽게 풀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에서 좀 대중화되는데 조금 더 크게 일조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김상웅 바리스타의 게스트 바리스타 이후에 한국 커피 산업은 아니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있어요. 생각보다 큰 변화인데 에스프레소 커피가 유행을 하기 시작했고 상당히 많은 커피 업체들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창작 메뉴와 그리고 에스프레소 코스는 파인다이닝의 연상이 되는 식사 코스를 연상시켜서
상당히 유명한 셰프들도 관심껏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경험적으로 제가 느낀 거지만 스페셜티 커피 로스터리들은 대부분 이제 좋은 재료, 좋은 로스팅으로 이제 고객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편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가져온 제품, 만들어낸 제품을 가지고 이제 고객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까에 대한 고민은 좀 부족한 부분이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게스트 바리스타 행사 자체가 고객한테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세팅할 수밖에 없는 행사였어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지금 현재 되게 많은 도움이 되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매번 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참여해서 이제 김상홍 대표님이 준비한 것들을 다 느껴보고 또 같이 협력한 업체들, 그러니까 콜라보한 회사들이랑의 어떤 그런 개성들도 이제 느껴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약간 스페셜티 커피 씬에서 어떤 커피를 통한 경험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처음 접하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고 저처럼 이렇게 커피에 많이 이렇게 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갈 때마다 좀 새로운 걸 느껴가지고 저는 이런 경험들이 이제 고객들한테 쌓여갈 때 저희가 원하는 그런 미래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효과들이 차근차근 쌓이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게 약간 스페셜티라는 거를 많이 사람들한테 체험을 하게 해줘서 되게 입문이나 이런 거를 할 때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기존에가 사람들이 스페셜티 커피가 어떤 건지 몰랐다면, 그리고 대회에서 어떤 커피를 먹는지 몰랐다면 이제 일반인들이 먹게 되면서 그러면서 좀 더 스페셜티 커피의 대중성을 더 확대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커피에서 말하는 뭐 엑시디티라고 얘기하는 이제 커피에서 그 산미라는 것 자체는 커피를 좀 더 생동감 있게 만들고 약간 그 자체가 좀 더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 건데 한동안 커피 이벤트가 많이 없었는데 그래서 뭐 그런 모임들을 할 수 없었는데 중간중간에 이런 이게 좋은 이벤트를 해서 사람들이 커피를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커피인들이 뭐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커피 업계가 계속 생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스페셜티 커피 문화에 있어서 김상홍 바리스타님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스트 바리스타 행사는 스페셜티 커피 문화의 성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스프레소 메뉴 하면 사실은 일반 대중들이 접하기는 어려운 메뉴였는데 이런 행사를 통해서 에스프레소 메뉴를 대중들이 조금 더 재밌게 그리고 편안하게 또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것 자체가 스페셜티 커피의 확장적인 부분에서는 되게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일단 우리가 스페셜티 커피를 판매하는 곳은 너무 많아요, 이 시장에. 하지만 그 색다름과 재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게스트 바리스타 행사 같은 경우에는 좋은 원료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 원료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메뉴들을 이제 만들고 그 메뉴를 소비자들한테 드렸을 때 즐거움이 이렇게 업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행사들이 이제 계속 지속될수록 우리 스페셜티 커피 시장은 굉장히 점점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동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이런 커피가 되게 좋은 커피로 알고 계셨는데 이제 게이샤라는 커피 자체가 이제 낯설지 않은 그런 어떤 그 친근감, 흔한 커피로 다가가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좀 더 맛있는 좋은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솔직히 말을 하면 저는 그 커피의 대중화나 이런 것보다는 스페셜티 대중화 이런 것보다는 그동안 이제 스페셜티 커피를 즐기던 사람들이 좀 다양하고 다채로운 커피를 즐길 수 있게 이렇게 깔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오늘 저도 와서 같이 즐겨봤지만 매달 이런 새로운 시그니처 음료들을 만들고 매달 새로운 커피들을 선보이는 게 거의 매달 대회를 치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걸 매달 해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일단은 놀랍고, 두 번째는 그걸 이제 일반인들한테 즐길 수 있게 오픈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그걸 선보인다는 것도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어떤 스페셜티 커피의 대중화 이런 것보다는 저한테 다가오는 느낌은 이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을 좀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시장 자체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일을 계속 해보면 이 커피 스페셜티 커피라는 게 되게 커피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 그랬을 때 좀 요즘에는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느낌? 예, 뭔가 좀 재미가 좀 떨어져 있는 느낌인데, 대표님께서 이제 이렇게 뭐 이벤트성으로 여러 곳, 여러 카페들을 소개시켜 주시면서 뭐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활력 같은 거, 스페셜티 업계,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시기가 이렇게 그 코로나 이전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같이 커피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고 즐거웠던 기억이 많은데, 코로나 이후로는 그런 기억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 게스트 바리스타라는 행사를 통해서 그런 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고 이야기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같이 커피도 마시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보면은 저희한테는 약간 축제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멀리서 지켜봤을 때 되게 아름다운 모습도 많이 보였고, 그리고 모두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봤는데, 그래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더 데이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게 궁금한 게 많습니다. 실제로 여기 왔다 가신 분들이 얼마나 어떤 부분에서 경험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다시 재방문을 했다면 어떤 이유에서 재방문을 했는지, 이런 거를 좀 나중에 설문해서 조사해 보고, 또 그런 걸 좀 더 보강하면 더 계속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지금 그 행사 자체로도 저는 너무 즐겁고 고마운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한 번 한 번 준비하실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해본 기억도 그렇고, 옆에서 바라볼 때도 그렇고,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은 좀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좀 더 마지막 질문 다시 대답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도 너무 진화하셨어서 이 행사가 앞으로 어떻게 더 진화할지를 예측이 안 되긴 해요. 근데 그냥 다른 것보다 저희 사실은 거의 이제 서울 쪽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됐으니까 내년 내지는 앞으로는 좀 지방, 서울이 아닌 곳에서도 한번 이런 행사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보면 페어링 위주가 최근에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페어링이라고 했을 때 커피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놓고 보면 좀 뒤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카페도 좋지만 디저트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업체들하고 같이 페어링을 하면서 커피를 약간 동등한 위치에서 한번 서비스를 해보면은 어떨까? 카페 말고 디저트 전문으로 하는 곳에서 같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스페셜티 커피의 가장 큰 장점은 업체들 간의 협업과 콜라보예요. 다른 업체들은 이런 협업이 일어나기가 힘들죠. 경쟁 상대인데 스페셜티 커피는 장기적으로 서로 경쟁을 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협업을 한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피 산업의 내부와 외부적으로도 큰 혁신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충분히 방향을 잘 잡고 즐겁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더 막 이렇게 뭘 바라는 건 없어요. 저는 좀 다양한 곳에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된 게 저는 되게 신기하거든요. 되게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지금 잘 하고 너무 잘 해주고 계셔가지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고 해야 되나? 커피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뭐 초콜릿 향이 나고 딸기 향이 나고 이런 부분들 어려워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어렵지 않게 좀 더 쉽게 친근하게 다가가서 소비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일반 소비자들이 참여하기 편한 그런 행사가 됐으면 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커피 매니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면 일반 대중들하고 좀 더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었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도 이제 워낙 완벽해서 사실 어떤 뭐 퍼포먼스를 더 보여줘야 된다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자체도 워낙 완벽하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너무 아쉬울 뿐이죠. 지금 조금 이제 스페셜티 시장 약간 좀 좁은 시장 안에서 조금 이제 점점 시장이 넓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지금 약간 솔리스트 같은 약간 그 혼자서 이제 이렇게 나가시는 느낌이라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마에스트로 같이 모든 걸 이제 좀 아우르셔가지고 이렇게 나가실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바램이라기보다는 최근에 행사하셨던 파스쿠치 행사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방향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 행사를 통해서 조금 더 대중들이 스페셜티 커피 문화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김상훈 바리스타님은 뭐 공중파도 한번 나가셔야죠. 공중파도 나가서 조금 더 일반 사람들에게 커피를 더 소개하고 뭐 새로운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나 만들어서 같이 또 하시고 이러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김상훈 바리스타님이 지금도 뭐 사실은 좀 걱정이 돼요.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건강적인 부분 좀 신경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제가 김상훈 바리스타님한테 바라는 건 그거 하나입니다. 건강 좀 챙기시라고. 아니요, 전 지금처럼 똑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더 이제 에스프레소에 치중되는 김상훈 바리스타님이 정말 잘하실 수 있는 커피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스페셜티 업계도 이제 많이 알려지는 조금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하시면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대표님들이 다들 커피가 좋아서 커피 내리는 만드는 일이 좋아서 이걸 시작했을 텐데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행정 업무라든지 다른 일에서 이런 바에서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은데 그 김상훈 대표님이 나이가 더 많이 들어서 20년, 30년 뒤에도 여전히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후배들의 어떤 기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은 너무 매니아들만 예전에 대회에서 나왔던 커피들을 먹었다면 맛있는 커피들을 지금은 이제는 조금 더 많은 대중들이 더 간편하게 보다 쉽게 접근해서 이런 커피도 있구나 라는 거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같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줘서 궁금증을 해결하게 하는 형태로 지금처럼 남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재밌고 좀 다양한 사람들이 좀 많이 접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많이 애쓰고 있는 모습이 좀 애처롭더라고요.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이렇게 쪽잠 자면서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건강을 잘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계속 잘 하려면 오래 하려면 아무래도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저희 이제 마른 사람들이 생각보다 보기보다 체력이 좋거든요. 근데 준비하면서 김상훈 바리스타님 체력을 못 따라갔어요. 정말 원래 또 뭐 엄청 하드하게 일하시지만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식사 좀 잘 챙겨주셨고 약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업체 사장님들 고생 그만 시키고 농담입니다. 쉬엄쉬엄 합시다. 쉬엄쉬엄 좀 밥 잘 챙겨 드십시오. 네,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어요. 정말 이 행사를 1년 넘게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을 조마조마했는데 모든 행사를 비포보다 애프터가 항상 뛰어나게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커피 애호가로서 감사하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 뭐 예전에 제가 초창기 때 몇 번 찾아뵌 적이 있어요. 커피 템플에. 그러면은 잘 알지 못하고 어린 바리스타인데도 항상 그 바쁜 와중에 옆에 앉아서 한마디씩 해주셨던 게 아직도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후배 바리스타인 사람들한테 이렇게 큰 영감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래오래 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거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건강을 항상 생각을 많이 하시고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살 좀 제발 찌셨으면 좋겠어서 한약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그 앞에서 멋지게 그 뒷모습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게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네, 파이팅입니다. 이제 쭉 지켜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힘드실 거고 정신적으로도 힘드실 건데 그런 거를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거 정말 응원하고 또 계속 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건강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 뭐 아직 건강하시지만 그리고 이걸 꾸준히 잘 할 수 있게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디어도 보태서 계속 좀 존경받을 수 있는 바리스타의 롤모델로 계속 오랫동안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손목 조심하세요.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네, 건강을 잘 챙기셔야 바 위에서 일을 할 수 있으니 건강을 꼭 잘 챙기십시오. 예, 저는 스페셜티 커피가 가진 다양성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는 디플레이크는 설립됐는데 김상용 바리스타님이 하시는 게스트 바리스타 또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스페셜티 커피가 가진 다양성을 널리 알리는 그런 포지션에서 열심히 더 힘내서 다음 게스트 바리스타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시는데 저는 이제 고생하신 거 분명히 맞는데 즐거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만 조심하시고 이 즐거운 일을 고생스럽지만 즐거운 일을 꾸준히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커피씬에서 일하시면서 지금 저 같이 일하면서도 고생하시는 거 계속 보고 이제 계속 야이어 가시는 것 같은데 건강 꼭 챙기시고 오래오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항상 힘내주세요. 대표님 항상 건강하시고 힘내십시오. 화이팅! 예, 밥 좀 잘 먹고 다니라고 하고 싶네요. 예, 화이팅입니다. 일단은 뭐 스페셜티 커피 시장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네. 앞으로도 계속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내년에 부탁드릴게요. 네.